무주택자분들은 처음에 집을 사시는데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당첨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상품은.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상품이 입주하는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입주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장이라는 말을 쓰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5일장 이러면 뭐 사람들이 보글보글합니다. 그럴 때 가셔가지고 사시는 것이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사실 수 있거든요. 지금 입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이나 라든지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은 오를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떨어졌죠.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하락하면 하락했지 오르지는 힘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는 이제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좀 유심히 보셔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 시장금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담보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예금을 할 때 금리 자체는 지금 담보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높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럼 가상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인한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금리라든지 아니면 대출이 최근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집값도 낮았고요. 대출 비중이나 규모도 작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값도 높고 대출도 5억, 10억씩 막 이렇게 빌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라도 이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금리 상황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하고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서울의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적게 받고 30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5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걸 막 땡기셔가지고 4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시고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한 30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은 많이 받아도 5억 정도 대출을 받으세요. 대부분 대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현금으로 샀다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비중도 낮고 대출 규모도 적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디가 영향을 받을 건지를 좀 판단하시고 해보시면 아무래도 주거선호지역보다는 서울 외곽이나 지방 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추천 투자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반기가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처음에 집을 사시는데 되게 이제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분양 관련된 부분을 노려보시는 게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당첨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상품은.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상품이 입주하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입주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장이라는 말을 쓰냐 그러면 장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일장 이러면 사람들이 보글보글합니다. 그냥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럴 때 가셔가지고 사시는 것이 가격을 좀 그죠 떨어뜨려가지고 사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입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광명 뉴타운이나 장위 이문 외경 뉴타운 그리고 천호 뉴타운 그리고 잠실 쪽에도 보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아니면 잠실 르엘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한 4, 5천 세대 됩니다. 합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좀 영향이 있고요. 그런 지역들 아니면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입주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입주가 꽤 됩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아니시다 그러면 나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결혼을 5월달, 6월달에 하는데 지금 올 하반기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그러면 주거선호지역에서도 신축 그리고 랜드마크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요. 준신축이나 구축 또는 랜드마크가 아닌 단지들은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주거선호지역은 무조건 키 맞추기를 합니다. 키 맞추기를 앞으로 할 그런 아파트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청약 같은 경우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예전에는 낮은 아파트는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분양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아파트를 하시더라도 3년이나 4년 후에 신축이잖아요. 그때 입주하는 아파트면 분명히 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아파트들도 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주택자 분들도 올해 이제 좀 출렁일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정치 일정이 아직 뭐 완결된 게 아니니까요. 그때 뭐 출렁일 때 한번 이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뭐 우리가 해 보시는 게 좋은데 1주택자 분들은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주택수를 늘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똘똘한 채로 계속 수요가 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1주택자 갈아타기는 거래를 2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거래를 완벽하게 하는 거는 힘들어요. 하나만 잘하시면 되는데 사는 걸 잘하시는 게 좋겠죠. 예, 아무래도 이게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 거는 이제 좀 손해 보시면 팔더라도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득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선호 지역의 매물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아마 뭐 저가 매물이나 급매물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좀 숫자를 줄이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게 반포에 있는 7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분에 대해서는 크게 괴롭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그 세금은 많이 나오실 거지만 중과 개념은 없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중과 개념을 많이 적용할 겁니다. 그건 이제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뭐 종부세 그리고 국토보유세라는 게 예전 이재명 씨 공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세금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주택수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나는 뭐 똘똘한 채로 잘 돼 있다 그러시면 뭐 전세를 이제 월세로 바꾸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유세는 전체를 다 그냥 국가에서 가져가는 개념으로 하시고 그냥 시세 차익만 좀 바라시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금까지 안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월세 나오는 부분은 그냥 운영 수익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시세 차익만 본인이 좀 가져가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뭐 숫자를 줄이는 게 제일 좋겠죠. 똘똘한 채는 많이 오른다는 분도 계시고요. 폭등할 거다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왜냐하면 뭐 한 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에 이제 어떤 대책을 쓸 거냐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특법에 보면 99조 2항인가 뭐에 딱 있는데요. 5년 양도세 면제가 쓰면 없어져요. 그거는 거의 진리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썼는데 민주당에서 쓸까요? 그 수요를 진작시켜야 되잖아요. 공급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지방은 지금 공급을 하면 안 되고요. 수요를 진작시켜야 되는데요.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세금을 안 매기거나 깎아주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깎아준다고 해서 사겠습니까? 서울이 위험할 수 있는데 서울을 파는 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금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대출을 그죠. 엄청나게 해주거나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하지 못했거든요. 예, 찔끔찔끔 뭐 중고금 미분양, 뭐 1주택자만 할 수 있고 1주택자가 왜 지방에 가서 집을 삽니까? 다주택자 정도 되는 간땡이 큰 분들이 내려가서 사야지 됩니다. 예, 예전에 이제 그 5년 양도세 면제하면 정말 가서 막 몇 채씩 사거든요. 다주택자 분들은.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아마 쓰기 힘들 거예요. 이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똘똘한 채로 계속 갈 겁니다. 예, 계속 똘똘한 채 어디입니까? 강남이에요. 근데 예전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 분들이 서울을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가 2021년도 그렇고요. 그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이런 분들이 서울 거를 많이 샀는데요. 지금은 지방 자산가 분들도 많이 사요. 그 이유는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60, 70대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방은 안 오는데 서울은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물려주느냐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서울을 사놓으면 아니면 자식 명의로 서울을 사놓으면 이건 나중에 2배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지방 자산가도 분명히 서울 걸 살려고 할 거예요. 이제 뭐 모든 수요가 다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인데 이 혀를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어주고 계속 규제를 할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도 뭐 양도세, 중과,
지금은 배제시켜 놨잖아요. 그거 그대로 갈 거고요. 양도세 중과로. 보유세는 더 높일 거고 취득세 지금 8% 12% 된 것도 당연히 그다음에 규제 지역은 확대할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하고 좀 다른 상황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떤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학군 좋은데 그죠? 그다음에 교통 편리한데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 많은데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시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가격 순으로 쭉 내셔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주택을 딱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거는 아마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고 이제 또 외곽 지역을 사실 때는 뭐 그런 아파트를 순위로 매겨 가지고 그죠? 좋은 아파트를 못 산다 그러면 일자리만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일자리가 있는 데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일자리 중에도 미래의 고급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가 보시면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1, 2, 3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직주 근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면 여의도, 광화문, 강남 옆에 있는 거를 그죠?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의 고급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화 돼야 되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바이오, 판교가 좋은 이유는 IT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죠? 요즘 AI 뭐 이런 걸로 아주 클러스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집적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계속 있는 지역입니다. 왜? 수요가 이제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뭐 판교도 제1판교, 제2판교, 제3판교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조가 있는 마곡 같은 경우도 지금 3조 원이 넘는 개발 사업이 3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 데들이 계속적으로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을 고르시면 제가 볼 때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내 집 마련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상승률은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상승률도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작년 상승률이 강남은 뭐 10%, 노도강은 1, 2% 될까? 뭐 떨어진 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심각해요. 왜? 30억짜리 10% 오르는데 5억짜리는 1, 2%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인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을 최근에는 좀 철저히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시는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철저히 세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부모님하고 잘 좀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결혼하면 한 3억 정도까지 이렇게 증여하는 데 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상속 증여를 좀 빨리 받으셔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가 한 90, 100살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그때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을 받으시면 자제분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 70대 때 이렇게 상속을 받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70대 가지고 이제 다리도 후달거리고 뭐 놀러도 못 가고 이러는데 그걸 뭐 몇십억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3, 40대, 4, 50대 요럴 때 이제 인생이 굉장히 그저 활동을 많이 할 때 그게 뭔가 시드머니 성향으로 이렇게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는 뭐 아기를 놓고 이러면 그에 따른 혜택들이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도 받으실 수 있고 뭐 3억까지는 그죠? 예, 증여 공제가 되고 이러니까요. 그런 걸 정말 잘 활용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시면서 저는 좀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